요즘 젊은 부부들이 임신 소식을 들었는데도 자꾸 유산을 경험하신 분들은 임신 소식의 기쁨보다는 걱정, 우려 때문에 많이 초조하고 또 다시 유산이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이제 반복해서 유산되는 것을 습관성 유산이라고 하는데 정의는 연속적으로 2회 정도 유산을 한 경우, 그리고 과거에 20주 이전에 3회 정도 아이를 낳은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유산이 되는 경우를 습관성 유산이라고 합니다. 그 빈도는 사실 10쌍의 부부들이 임신을 하게 되면 한 쌍 정도는 자연 유산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 유산이 되면은 대부분은 이제 걱정하는데 첫 번째 자연 유산이 됐었을 때 다음 임신의 예후는 대부분 90% 정도는 아이를 잘 낳습니다. 그렇지만 두 번 연속 유산이 되는 경우에는 그 다음 임신 시도를 했었을 때 30~40% 정도의 또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3번 이상 유산이 됐었을 때는 사실 40%, 50%또 유산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반복 유산을 하신 부부들 중에서도 특히 주의하고 병원에 빨리 와서 상담을 해야 될 부부들 같은 경우에는 3회 연속적으로 자연 유산을 한 경우에는 도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성의 연령이 35세이거나 난임증을 임신하는데 어려운 난임증을 동반하는 경우, 그리고 심리적으로 아주 불안해 하신 여성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유 없이 자꾸 임신이 잘 안 되고 또 유산이 되는 경우에는 전문가 선생님을 만나서 상담을 받아보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가 습관성 유산의 이제 원인을 보자면은 먼저 유산화의 가장 큰 원인은 대부분 유산화의 60%는 염색체 이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유산되는 경우에는 부부들이 꼭 함께 염색체 검사를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염색체 이상의 빈도는 대부분 구조적인 이상을 보는 거죠. 뭐 숫자적인 이상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외형적으로 봐서 이분이 장애가 있는 분이다, 그렇게 알 수 있겠지만, 구조적으로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염색체가 뒤바뀌거나 뒤집혀 있거나 이제 그런 경우에는 사실 표현형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앞으로 유산을 반복할 수 있는 소인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궁 난관 조영술을 시행해서 자궁의 모양이나 자궁 내부의 유착이라든가 그리고 선천적 기형 같은 거를 또 구분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궁 내나 질내의 세균 검사, 유레아플라스마나 클라미디아, 마이크로플라스마 같은 세균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임신하기 전에 치료해야 되겠죠. 그리고 선생님들이 임상에서 많이 검사하는 혈전하고 관련된 자가 면역 검사나 혈전하고 관련된 트롬보시스와 관련된 여러 인자들과 관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검사를 또 하겠죠. 근데 이제 가장 원인이 불명한 거가 사실 40에서 50% 정도 보는 경우도 있는데요. 대부분은 그 원인을 면역학적으로 설명을 많이 하게 됩니다. 면역학적으로는 자가 면역이나 그리고 알로이뮨 메커니즘에 의해서 설명을 하게 되죠. 먼저 이제 해부학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대부분 당각자궁이나 그리고 이제 중복자궁, 쌍각자궁, 중격자궁, 이제 궁상자궁도 있는데 궁상자궁은 거의 정상 범주로 보고 있고요.
그렇지만은 이제 중격이 있는 경우에는 쌍각 자궁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자궁의 저부 푼더스 부분이 함몰이 돼 있는지 함몰이 돼 있지 않은지에 따라서 자궁 중격 수술을 자궁 내시경을 통해서 수술할 수 있지만 쌍각 자궁 경우에는 지켜봐야 되겠죠. 물론 이제 자궁 유착이 있는 경우에는 과거에 수술을 받아서 충분하게 회복하지 못한 경우, 그리고 난산에 의해서 태반 찌꺼기가 남아있는 경우에 자궁 내부가 깨끗이 않은 경우에는 자궁 내시경을 시행해서 유착 박리술을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궁 근종도 점막아 근종이나 그리고 인트라뮤럴 마이오마인 경우에도 크기가 너무 커서 내막이 눌리는 경우에는 수술을 먼저 권장을 하고요. 그 문제가 되는 거는 자궁 성근종의 경우인데, 정말 젊은 나이인데도 자궁 성근종 때문에 자궁이 너무 크고, 그리고 이제 착상이나 임신 유지가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제 경우에는 자궁 성근종 경우에 물론 이제 자궁 성근종을 볼륨 리덕션 수술을 해서 자궁 성근종을 크기를 줄여주는 수술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이 경우에는 이제 만삭에 가서 자궁 파열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되겠고요. 그 정도가 아니라 그러면은 저는 이제 자궁 성근종이 있는 경우에는 임신을 아주 적극적으로 시도를 합니다. 시험관하기 시술을 해서라도 수정란을 모아서 자궁을 좀 줄일 수 있게끔 GnRH 아고니스트를 한 3개월 정도 사용해서 볼륨 리덕션을 한 다음에 가능하면은 이제 에스트로겐 호르몬 리플레이스먼트 치료보다는 네트로졸이나 이제 어떤 배란 유도를 시행해서 되도록이면 이제 자궁의 변화 없이 내막을 증식시켜서 이식해주는 치료를 권장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자궁 성근종의 경우가 제일 문제가 많죠. 그리고 임신 중반기에 가서 이제 유산이 되는 자궁 경관 무력증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자궁 길이를 측정해서 충분히 있는 경우에는 저는 이제 시로드카 수술을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베지코 서비칼 폴드 쪽에 라인을 그어서 패시아를 많이 위쪽으로 끌어올려서 상부에서 이제 머슬린 실크를 사용해서 타이를 해주고 그렇습니다. 사실 맥도날드 수술도 있는데 사실 그 패시아를 깊게 잡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 성공률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긴 하죠. 그리고 이제 자궁 경부가 우리가 리콘이나 이제 과거에 자궁 경부 수술로 인해서 아주 짧아진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TCIC라고 그래서 저는 한 임신 10주 정도에 자궁 개복 수술에서 그 업도미널 서클리지를 해주기도 합니다. 이제 어떤 선생님 경우에는 임신 전에 복강경 수술로 인해서 위쪽에 로우 세그멘트 쪽으로 서클리지를 또 해주고 임신을 기대하는 선생님들도 계시죠. 뭐 아시다시피 기본적으로 이제 월경이 끝나면 이제 자궁 난관 조영술을 시행해서 내막이 유착이 심한 경우에는, 저는 진짜 유착이 심해서 월경조차도 없는 분이 시험관하기를 한 10번 정도 하셨더라고요. 근데 자궁 내시경 수술을 그분이 4번 받으셨어요. 근데 제가 자궁 내시경 수술을 3번을 해서 결국에는 이제 월경 유발이 됐죠. 물론 이제 스네키아에 의해서 내막이 많이 망가져 있기도 하지만은 유착 박리로 인해서 내막이 이제 재생되는 과정을 거쳐서 제가 17번 만에 이제 시험관하기로 임신 성공하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사실 수술하고도
월경 자체가 나온 거에 대해서 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동안에 이제 자궁경 수술을 4번 정도 했는데도 시험관하기를 이제 10번까지 시행하고 그러셔서 결과도 못 얻으시고 사실 월경량도 없고 내막도 얇았는데 자궁경 수술을 이제 추가로 이제 3번 정도 제가 하고 나서 사실 제가 하는 과정에서도 지금 아나토미가 너무 불분명해서 사실 해가로 브론트 다이섹션을 하면서까지 2번 정도 시술하고 3번째는 진짜 자궁 캐비티가 어느 정도 만들어진 상황에서 내막이 형성되는 것을 확인되고 나서 월경량이 어느 정도 충분히 있는 상황에서 그분은 이제 IVF로 17번 만에 임신이 되셨어요. 그래서 사실 부부는 아이 돌잔치에도 한번 제가 초대받아서 이제 간 적이 있죠. 그리고 자궁 육착 제거는 간단한 히스테로스코프를 사용해서 시저 다이섹션을 하고 자궁각 내에 충분히 확보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자궁 중격이 이렇게 있는 경우에는 사실 우리 히스테로살핑고그램만 봐서는 이게 쌍각자궁인지 중격인지 참 구분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이제 3D 초음파나 MRI 아니면은 이제 간단히 진단 복강경을 같이 병행해서 컨펌하고 아래로 이제 시저 다이섹션을 이제 해주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이러한 치료를 하게 되면은 3개월 이상 호르몬 세라피를 한 다음에 충분히 내막이 재생된 시간을 기다렸다가 저희가 이제 임신 시도를 합니다. 이게 중격이죠. 유착증이 아주 심한 경우에는 사실 유착증이 아나토미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 있는 경우에는 사실 어느 부분까지 다이섹션을 해야 되는지 참 어렵죠. 그래서 이제 사실 스네키아를 중심으로 유트라인 카비티 공간이 보이기만 하면은 일단 다이섹션을 하고 아주 심한 경우는 저는 해가로 좀 블런트 다이섹션을 좀 확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밀하게 이제 다이섹션을 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중 자궁이나 단각 자궁은 손댈 수가 없는 컨제니탈 아노말리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착상도 좀 어렵고 특히 이중 자궁의 경우에 있어서는 엔도메트리움을 비교해서 어느 쪽 자궁을 선택할 건가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요. 특히 이제 자궁의 볼륨이 정상 자궁보다 작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조기 진통이나 조산의 위험에 대해서 꼭 환자에게 설명해주고 또 관찰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궁 내에 감염으로 인해서 유산이 되고 또한 이제 양막 파수가 되는 경우도 있겠고 그렇습니다. 사실 박테리아나 바이러스 그리고 캔디다, 마이크로플라스마, 유레아 플라스마, 클라미디아 그런 균주 같은 경우는 그냥 놔두면은 임신 중에 이제 육모막염이나 양막염 같은 게 올 수 있고 여러 사이토카인을 분비해서 프리옥시겐 레디칼 같은 게 증가돼서 사이토톡시시티나 프로스타그란딘 증가로 인해서 자궁이 수축을 일으키게 돼서 또 유산의 또 골칫덩어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제 항생제 치료를 하고 염증을 회복한 다음에 임신 계획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습관성 유산 환자에서 물론 내분비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은 임신 유지에 좀 불리하겠지만은 저는 특히 이제 당뇨병이나 당뇨는 이제 글루코스나 헤모글로빈 A1C 같은 거를 습관성 유산 환자에서 또 검사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루테올 페이스 디펙트라든가 그런 자궁 내막 생검이나 이제 배란 후에 프로제스테론 레벨을 측정해서
프로제스테론을 서포트하는데 사실 난임 환자나 습관성 유산 환자에는 이런 검사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충분한 프로제스테론을 사용하고 있죠. 근데 이제 유산하고 관련이 있다 그러면은 갑상선 질환 환자인 경우에는 꼭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갑상선 저하증인 경우에 있어서는 유산하고 깊게 관련이 돼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오토 엔티바디라든가 그런 거를 측정해서 과거에 갑상선 질환을 앓았거나 아니면 오토이뮨 사이로이다이티스 하시모스 갑상선염이라든가 그런 질환이 있으면은 꼭 갑상선 질환은 이제 내과 선생님과 협진을 해서 잘 컨트롤 해줘야지 내분비적으로 리스크를 피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임신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과학적으로 설명하자면은 튜머와 호스트 릴레이션십과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트 호스트 릴레이션십. 임신이라는 거는 정자와 난자에 의해서 생명체가 만들어지는데 이거를 세미 알로제닉 그래프트라 그러죠. 그러니까 여성 측으로 보자면은 자궁에 내 몸하고 절반밖에 남편의 유전자와 나의 유전자가 절반씩 가지고 있는 생명체를 자궁에 붙여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장기 이식으로 볼 수 있어요. 장기 이식이기도 하지만은 태반이라는 개체가 만들어지면서 자궁에 침습해서 붙어 있어서 태반을 통해서 엄마의 자궁과 아이와 소통을 하는 그런 관계를 본다면은 또 장기 이식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세미 알로제닉 그래프트인 태아를 엄마의 자궁에서 이게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면역학적으로 어떤 관용이 베풀어져야지 거부 반응이 일어나지 않고 아이를 10달까지 끌고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이제 이론이 사실 우리가 면역학적으로 설명하자면은 장기 이식과 튜머 임뮤놀로지를 이해하셔야지만이 임신의 전반적인 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뭐 유산의 면역학적인 원인을 보면은 여러분 NK세나 자연살상 세포도 많이 들어봤죠. 대식 세포라든가 T 림프구라든가 그런 게 있는데 다 각각의 임신 표적에 대해서 역할이 다 틀려요. NK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임신 중에는 자궁 내막에 임신 중에는 내막 영양막이라고 그러죠. 그쪽에 많이 몰려 있어요. 특히 유산을 일으켰던 환자들에게는 내막에가 NK셀의 빈도가 많아져서 턱시스티가 많이 증가된다고 그러죠. 그리고 매크로파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세포를 대식하는 작용도 하고 T 림포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엔티젠 프레젠팅 셀에 의해서 사이토카인을 다양하게 TH1 그룹과 2 그룹을 분비해서 임신 성장과 억제를 같이 조율하는 역할을 하죠. 사실 태반이라는 거는 자궁에 붙어서 계속 성장하는 프롤리퍼레이션 하는 걸로 보면은 캔서잖아요. 그 트로포블라스틱 캔서 있잖아요. H몰이나 그런 거는 병적이죠. 근데 정상적인 우리 태반은 성장에 리미테이션이 있어요. 어느 시점에 가면은 태반이 계속 캔서처럼 증식하지 않고 로컬라이제이션 되면서 면역의 특권 어떤 구역으로서 아이를 보호하는 엄마의 자궁과 소통하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 관여하는 게 다 어떤 면역 세포라고 볼 수 있겠죠.